만약에 일본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에 이 금융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 그 진원지가 어딘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 입에서 이 말이 딱 나오자마자 시장은 말 그대로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왜냐고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정말 순식간에 일본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반대로 엔화 가치는 막 치솟았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에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니케이 지수가 1% 넘게 빠졌고요. 그 충격이 바다 건너 미국, 심지어 독일 채권 시장에까지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변동성 뒤에 숨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용의자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금리 차이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이자가 거의 0에 가까운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이자가 훨씬 높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그럼 그 이자 차이가 고스란히 수익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딱 4단계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첫째, 일본에서 이자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아주 값싼 엔화를 빌립니다. 둘째, 이 빌린 엔화를 미국 달러처럼 이자가 더 높은 통화로 바꿔요. 셋째, 그 돈으로 미국 국채나 주식 같은 고수익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차이랑 환율 변동, 이 2가지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전략이 어떻게 수십 년 동안이나 가능했냐는 거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 하면서 오랜 경기 침체를 겪었잖아요. 그걸 벗어나려고 금리를 계속해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엔화는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가장 싸고 매력적인 자금 조달 창구, 그러니까 돈줄이 된 거죠. 자, 이제 원리는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 거래의 규모가 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얽혀있는 자금, 그 규모가 무려 20조 달러입니다. 20조 달러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경 7천조 원.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숫자죠. 이 수치는 도이체방크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추산한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몇몇 투자자들이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한 기둥을 떠받칠 만큼 거대한 돈이 바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전략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 현상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나비 효과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딱 맞는 비유죠. 일본이라는 곳에서 아주 작은 날갯짓, 그러니까 금리 정책에 대한 말 한마디가 지구 반대편에서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금융 시한폭탄이 터질 뻔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비슷한 경고가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면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무너지는 소위 청산 국면은 항상 세계적인 금융위기랑 같이 왔습니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쇼크 때도 정확히 똑같은 패턴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투자자들이 빌렸던 엔화 빚을 갚으려고 전 세계에 투자해놨던 자산들을 급하게 내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 청산 과정 자체가 위기를 훨씬 더 키우는 역할을 한 겁니다. 이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수치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과거에 이런 청산이 일어났을 때마다 미국 S&P 500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거의 5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죠. 아주 분명한 위험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경고들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다시 현재 상황으로 돌아와 보죠. 과연 역사는 또다시 반복될까요?
그럼 일본은 왜 이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금리를 올리려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무려 43개월 연속으로 목표치를 넘어서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잡아야 하고요. 둘째, 계속되는 엔화 가치 하락, 즉 엔저 현상이 수입 물가를 너무 올려서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일본은행은 이건 쇼크가 아니라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조정이다라고 계속 강조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정이라고 포장을 해도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아요. 만약에 시장 예상대로 딱 0.25%포인트만 금리를 올려도 일본의 정책 금리는 1995년 이후, 그러니까 무려 30년 만에 최고치가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제로금리에 익숙해져 있던 투자자들한테는 이건 정말 엄청난 신호일 수밖에 없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장의 불안감은 정말 최고조에 달해 있어요. 모든 투자자들이 일본은행의 다음 수가 뭘지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이 팽팽한 긴장감이 그대로 시장의 엄청난 변동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번 일이 과연 일본은행의 말처럼 잘 통제된 조정으로 마무리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몇 번이나 목격했던 또 다른 글로벌 금융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까요? 그 답은 아직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